자, 율희 씨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추가 폭로까지 터졌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가 정말 사면초가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업소 출입 내용에 대해선 밝히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양육권 소송한 이유도 확실히 존재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난 5일 오후에 방송된 이제 혼자다. 사실 이 예능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그냥 각자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굳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하여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율희 씨가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될 만큼 살이 빠졌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율희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지난해 12월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 셋의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 분할이 다 빵원이다. 친권에 대해선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 하여 다 남편 쪽으로 정리했다. 새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다. 내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다.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변호사는 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하기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 그러니까 업소 출입을 말하는 거죠. 알게 됐지만 잘 살아보자고 했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넘겼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고 말았다.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유리 씨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이 셋을 버려두고서 이혼을 할 수가 있냐. 자기 몸만 쏙 빼가지고 나올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았는데 알고 보니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 셋을 두고 나온 엄마로 악플에 시달렸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너무나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라는 거죠. 뉴스 기사나 입장문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방송 출연에 파급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엄마로서 책임을 져버린 적이 없고 또한 아이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전 남편이 된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양육권을 맡기고 나온 뒤 너무나 힘들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 차려 노력해서 소송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다. 라는 글을 보고서는 후회를 다시 많이 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환 씨 사태에 대해서 유리 씨가 굉장히 일방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속사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이 녹취록은요, 다시 보고 봐도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형 가게 있어요? 아니 이번 주까지 쉬고 있어. 아 쉬고 있어요? 형 나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있나? 그러니까 수시로 업소 실장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없대요. 아 맞네. 오늘 손님이 엄청 많구나. 토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아가씨를 계속해서 찾는 최민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꼭 아가씨가 있어야만 했었던 최민환 씨의 입장을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대요. 대기가 엄청 길대요. 그렇겠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가씨가 다 어디 가나 오래 기다려야겠네. 그쵸? 근데 몇 시야? 3시니까 그래도 나 7시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면 땡땡 업소 있거든? 형이 다른 가게 물어보고 전화 줄게. 그러니까
한 3, 4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놀고 들어가겠다. 아가씨가 있는 업소에서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최민환 씨의 이번 사태에 엄청난 비판을 끌고 오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문희준 씨의 아내인 소율 씨인데 집안일은 왜 여자만 하냐? 남자들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최민환 씨 사태와 더불어서 연예인 부부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글쎄요. 저격을 한 걸까요? 김희철 씨가 연인 사이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신체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민환 씨가 아내 씨에 대한 이렇게 강제 접촉 사건으로 인해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수 김희철 씨는요. 함부로 하면 잡혀간다. 연인 사이에서도 존중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면은 이건 깜빵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모습을 두고서 알다시피 최민환 씨가 아내 율희 씨에게 가족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으며 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돈을 꽂아주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것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같은 멤버였고 최민환 씨를 계속하여 커버를 치던 이 FT 아일랜드 결국 최민환 씨의 사진도 삭제한 채 2인 체제로서 공연 포스터에 눈길이 가고 있다. 결국 공연 포스터에서 최민환 씨가 삭제 조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홍기 보컬리스트 계속하여 최민환 씨를 좀 보호했었죠. 업소 출입 아니면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소속사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최민환 씨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있다.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유리 씨의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가 소속사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봐서 변경 가능성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유리 씨, 최민환 씨의 소송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유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 교섭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유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더라.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양육권 소송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희철 씨가 이야기한 이런 행태, 연인 사이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깜빵행위다. 자, 지금 이걸로 안 그래도 지금 최민환 씨가 소송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고소 조치가 됐잖아요. 진짜 교도소행 갈 수 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유리 씨가 양육권까지 만약 가지고 오게 된다? 많은 기책사유와 더불어서 재산 분할, 양육권 소송, 그리고 신체 접촉에 대한 소송까지 만약 전부 다 승소를 하게 된다면 최민환 씨는 사실상 지금도 거의 절반 이상 연예계 은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만약 소송에서 전부 다 패소하게 된다면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유리 씨는요. 최민환 씨를 폭로하고 나서 양육권 소송을 한 이후에 재밌었다, 후련하다 라는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또, 야, 저렇게 남편을 소송해놓고 재밌었다고? 라는 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유리 씨가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등산을 갔고, 사진과 함께 등산 아닌 등산,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 최민환 씨에 대한 폭로 영상을 쫙 올리게 되면서 이 업소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최민환 씨는 아이들과 함께 나오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하차했고 FT 아일랜드도 활동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폭로와 소송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리 씨는 아마 평생을 나쁜 엄마, 나쁜 아내로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해야 될 말을 하는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며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론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유리 씨에 대한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최민환 씨에 대한 이런 업소 이야기. 항상 뭐 20에 20,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고 뭐 또 추가로 20만 원을 주는 거냐? 왜 술값 이외에 돈을 또 주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그 업소가 평범한 술집이 아닌 여자를 상대로 하는, 여자로 상대해주는 그런 2차까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갔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늘 몇 명이야? 2명이에요. 알았어 라고 했는데 자, 최민환 씨와 함께 갔었던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최민환 씨와 함께 업소를 갔었던 지인이겠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사람이 만약 제대로 된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최민환 씨는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함께 갔던 동료인지 뭐 최측근인지 지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사람이 입을 열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명확하게 증언을 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최민환 씨가 경찰 수사에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본격화된다면 최민환 씨가 사실 함께 간 사람에 대한 이름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겁니다.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는 게 좀 이 사태를 뭔가 명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좀 양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희, 최민환 두 부부의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단독 기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희, 양육권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 최민환, 결국 경찰 수사까지 악재가 아주 겹치다 못해 첩첩산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최민환 씨가 들렸다고 하는 업소 내부의 CCTV 영상,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이홍기 씨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첫 공연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11월 1일 날 FT 아일랜드의 첫 공연을 앞두고서 최민환 씨가 긴급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내일 봅시다 라는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도중 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혼 얘기가 나오며 아이들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최민환이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만 준다고 하여 결국 양육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최민환 씨가 협의를 깨고 육아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특히 마지막에 율희 씨는요, 최민환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에 최민환 씨가 새벽까지 집으로 가지 않고 아가씨 있냐, 업소 예약해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결국 은어라고 주장도 나온 셔츠와 컨디션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껏 분개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같은 멤버의 보컬인 이홍기 씨가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따져 묻다가 결국 큰 역풍을 맞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녹취록에 나온 셔츠룸, 모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결국 이홍기 씨의 발언이 힘을 얻기 어려운 결정적인 업소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2인 체제로 최민환 씨를 뺀 채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콘서트가 진행되고 나서 이홍기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다. 자, 억까한다. 억까가 뭡니까, 여러분? 억지로 깐다. 나를 억지로 까대고 있다. 이걸 억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홍기 씨가 최근 콘서트를 하고 나서 심경 고백을 했는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 이홍기 씨가 무대에서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 당초 함께하기로 했던 최민환 씨는 결국 이번 업소 의혹 때문에 무산이 되었죠. 앵콜 무대까지 무사히 마치고서 이홍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우울했다.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사하다. 평생 음악하겠다. 라고 심경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최민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이홍기 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반응들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민환 씨가 이 녹취록에서 나온 아가씨 불러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이거 누가 봐도 의심될 수밖에 없는 범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최민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툭툭 터치를 한다던가 돈을 꽂는 행위, 이 돈을 지금 어디다 갖다 꽂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업소를 많이 다니고 접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게 습관적으로 업소 여직원들에게 저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예전부터 업소를 많이 다녔던 어른들부터 최근 젊은이들까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홍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돼버렸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지언정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그게 우리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를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한 팬에게는 업소가 아니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얘기했다가 그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홍기 씨도 일정 잘못이 있겠지만 결국 큰 잘못은 최민환 씨에게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자, 결국 아내였던 율희 씨는요, 빼앗겼던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선포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4일날 법조계에 따르면요, 유리 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작년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됐고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 씨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시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특정 부위를 쥐어뜯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참 이게 제가 참 말을 담기가 참 지저분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끼리 있을 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인데 시부모님 앞에서, 유리 씨의 부모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업소를 다녔는데 그 와중에 자녀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 알다시피 유리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못했던 유리 씨는요, 결국 뒤늦게라도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권 당시에는 왜 챙겨오지 못했을까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날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여 빠르게 결혼했고 출산했고 이혼을 겪었다. 이혼 이기를 못 느꼈으나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건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안 보고 안 키우고 싶겠냐.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건이 더 나은 건 아빠 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고 그때까지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 고민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뒤늦게 이것을 가져오겠다. 소장 접수를 한 거예요. 사실 비정한 엄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유리 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육권도 포기했죠? 갑자기 이혼을 했죠. 거기에 FT 아일랜드의 멤버였던 최민환 씨의 팬덤도 거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최민환 씨의 편을 들며 유리 씨를 굉장히 지탄했단 말입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권 역시 5천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니 이거 뭐 유리 씨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아빠 쪽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육권, 재산 분할권 뭐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적게는 10%, 20% 사람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최소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아올 확률이 큽니다. 이 FT 아일랜드가 여전히 지금 이용기 씨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이돌로서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라붐이라는 걸그룹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활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빠 쪽이었던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보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귀책 사유가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리 씨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터치와 그런 모욕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만약 귀책 사유로 잡히게 된다면 재산 분할권에서 굉장히 최민환 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민환 씨가 길바닥에 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리 씨에게 줘야 한다. 몇 배가 아니라 뭐 10배 넘게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애당초 양육권을 최민환 씨가 갖기로 했지만 1년 만에 유리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녹취록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최민환 씨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즉시 하차를 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민환 씨 FT 아일랜드 콘서트 공연도 못하죠. 가수가 공연을 해야 티켓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산 분할까지 지금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 최민환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방송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리 씨는요,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에 가까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 아이를 커버하는 게 무척이나 버거웠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의 등원과 하원 등은 아빠인 최민환 씨의 몫이었는데 최민환 씨가 스케줄을 봐보면 시댁 식구들이 이걸 했다고 해요. 유리 씨의 부모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으로 인해 두 사람이 자주 다툴 수밖에 없었고 유리 씨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외부 활동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자 결과적으로 육아와 가정이 먼저였던 아빠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 역시 중요했던 엄마 간의 갈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리 씨가 FT 아일랜드 콘서트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 4, 5일 동안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최민아 씨가 알고 보니 그렇게 업소를 출입했고 유리 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증거 자료로서 드러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 때문에 유리 씨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왜 와이프가 돈에 미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최민아 씨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런 이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그리고 최민아 씨의 지금 업소에 있었던 이 CCTV 영상, CCTV 장면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 상에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봤는데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팩트 증거이고요. 최민아 씨의 업소 CCTV 장면, 뭐 영상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업소 측에서 이걸 뭐 제공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가짜 뉴스 때문에 팩트가 좀 빗바래질까봐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결국 유리 씨가 최민아 씨를 상대로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과 당당한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청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나왔을 때 말들이 참 많았어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 당시 때는 와이프인 유리 씨가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능 방송에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점은 눈에 보였습니다. 이 최민아 씨가 자신이 처음으로 율희를 데려왔을 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있다. 자, 이 얘기를 엄마가 있는 앞에서 해야 된다? 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었던 최민아 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면서 황급히 수습했지만 이미 이 얘기를 들었던 율희 씨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민아 씨는 이 당시 때 아빠도 그때 서운해 하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참다 못한 최민아 씨의 엄마가 오히려 너 왜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래? 라면서 며느리였던 유리 씨를 더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최민아 씨가 조금 언행과 행동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죠? 자,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때 보면은 독박 육아도 유리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는데 신기한 건 이 당시 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아니 남편이 나가서 연예인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있는데 집에서 그거 육아 좀 한다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버리면 남편 입장이 뭐가 되냐? 어머,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 썼던 남편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최근 드러나는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유리 씨는요, 이 최민아 씨에게 서운하다, 특별한 날이었는데 라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많이 쏟아냈습니다. 오빠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기념일을 맞았었는데 이 당시 때도 최민아 씨는 식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유리 씨 편을 들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그냥 성격 차이로 이별을 하게 됐다면 상관이 없을 건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한 이 범법 행위를 남편인 최민아 씨가 하게 됐다라는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찰까지 조사에 나서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태의 심각한 요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민아 씨의 녹취록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제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민아 씨가 이 당시 때 강남에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업소 실장에게 전화해서 형 강남 미쳤어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업소 실장이 오늘도 비 많이 온다던데? 너 어떻게 나왔어? 최민환 씨가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또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 노는데 진짜 미안해요 라고 하자 업소 실장이 아니야 말해 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업소 실장이 자신의 가족들과 휴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최민환 씨가 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근데 여기 진짜 없다네 오늘. 그러자 업소 실장이 아가씨가 비 와서 그런가? 엄청 없대요. 딴 데도 없겠죠? 근데 그나마 강남에서 아가씨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일 텐데. 그니까 여기 없으면 딴 데도 없는 거 아니야? 거기 없으면 다른 데는 더 없거든. 근데 뭐 아예 없진 않은데 거기 있다 보면 어떻게든 아가씨를 맞춰주긴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환 씨 계속 말을 이어가요. 여기 진짜 없대. 아예 없대? 1시간 기다리면 아가씨들 볼 수 있대. 근데 아마 오늘 비 때문에 아가씨들이 거의 안 나왔을 거야. 다른 데 가면 아예 보지도 못하고 좀 그러는 것 같던데? 셔츠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없죠? 거기는 더 없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거기가 제일 많아 아가씨는 강남에서. 아 여기 없으면 뭐 놀 데 없는 거네. 그렇지 비가 오니까. 알겠어요. 놀다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네. 뭐 보여주긴 보여줄 거야 이따 보면. 아니 보여주긴 하겠지. 근데 나 6시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아 그래? 나 오늘 알람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술 먹다 보면 보여주긴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6시에 가야 한다라는 건 결혼 생활 중이었던 최민환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때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도에 이 강남에 폭우가 내려서 정말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막 잠겼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 대치동이랑 또 삼성 4호기 있는 강남역 부근에는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비만 내렸다 하면 몇 년째 이렇게 홍수 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이십니까? 강남역은요. 지붕까지 차량이 침수됐어요. 근데 이 최민환 씨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강남. 이게 엄청난 폭우 사태거든요. 2011년도 때도 이렇게 내렸고 2022년도 8월 달에도 엄청난 홍수 사태가 났습니다. 이게 당시 언론 보도가 난리가 났고 차가 막 멈추고 근데 이 상황 속에 최민환 씨는 강남에 가서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을 찾고 술집 안에서 또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녹취록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다. 그러니 변호사가 오죽했으면 정말 강력하게 범법 행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사실 영수증이 있다거나 그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명확하다거나 거기를 출입하는 CCTV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는 한은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 건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닙니까?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최민환 씨부터 강경준 씨까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이라고 하죠. 여기에 막아 낀 게 아닌가. 강경준 씨 최근 뭐 바람을 폈네 안 폈네 말이 많았지만 뭐 황당하게도 아내분이 용서를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최민환 씨는 경찰이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사태가 명확하게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사실 방송가에서 손절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은 이슈를 몰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슈퍼맨이 돌아왔던 예능 방송에 출연했던 두 사람의 이 사태를 보고 방송 프로그램에 막아 낀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일까요? 애가 무려 3명이었던 아빠 최민환 씨입니다. 독방 육아를 했었던 아내를 집에 두고 강남에 비가 이렇게 범람하던 시기에 야 이렇게 나가서 업소를 다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충격적인 건 가족 대신 업소 예약.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좀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까지 예약을 도와달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민아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 더 이상 이것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특히나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소위 단란주점 아닙니까? 정황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최민아 씨가 굉장히 예약부터 업소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담당 변호사들도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방송 삭제를 했지만 구설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 강경준 씨를 용서했던 장신영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영상을 방송사에서 삭제를 했었죠. 근데 삭제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을 일일이 다 공개를 했었고 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아이들의 얼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최민아 씨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의 저런 구설수가 큰 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최민아 씨가 빠진 2인조 FT 아일랜드. 최민아 씨가 빠지게 되고 두 명이서 2024 일정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랜드 페스티벌에 결국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멤버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아 씨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으니 이 같은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금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타격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자, 결국에는 가족들 앞에서 유리 씨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던 최민아 씨 받게 된 처벌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가족들, 심지어 친구, 지인들 앞에서도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강요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보면 이 최민아 씨가 사실 얼마나 아내를 강력하게 압박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법정에서 조건 만남 등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 서로 합의하여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최민아 씨와 유리 씨 두 사람의 입장은요, 굉장히 뭐 공갈부터 압박까지 다양한 죄 항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변호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 씨에 대해서 사실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많이 입혔었다라는 겁니다. 업소에 다녀서 이런 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결혼 생활 중에 시어머님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렇게 유리 씨에게 돈을 꽂는 행위까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체 접촉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지인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의혹이 있다 보니 이거 최민아 씨가 받게 될 처벌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